2024년 6월 태풍 7호 메칼라가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그 잔해가 동쪽으로 흩어지는 매우 이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6월 한 달 동안 일본을 통과한 태풍이 무려 3개나 발생했으며 이들은 모두 비슷한 경로를 따라 일본 열도에 상륙하거나 가까스로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태풍 통과는 일본 전국의 장기간 장마를 촉발시켰고 6월 내내 역대급 강수량을 기록하는 폭풍우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농업과 인프라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수해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태풍 3개의 영향으로 인해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는 복잡한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우리나라 기상에도 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등 일본의 주요 해안선 지역에 태풍이 직접 도달하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오키나와와 같은 도서 지역은 태풍이 상륙하는 대신 통과하는 형태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태풍의 이동 경로와 세력이 일본 열도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은 기상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6월에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한 건도 상륙하지 않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 많은 기상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래 태풍 7호 민들레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북상 중간의 목포 인근 해역에서 급격히 약화되며 소멸하는 모습을 보여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태풍 약화의 배경에는 오호츠크의 고기압에 한랭하고 다습한 기압대가 남하하면서 태풍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우리나라 상공에 선선한 바람을 불어넣은 기상 조건이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름 초입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비교적 쾌적한 기온 분포가 유지되었으며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최소화되었습니다. 6월 말 동해안 지역에서는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도 선선한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와 쾌적한 기온이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서쪽 지역은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팬 현상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팬 현상은 산맥을 넘는 공기가 하강하면서 습기를 잃고 건조해져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이번에는 수치 모델 예측에서 서쪽 일부 지역의 기온이 31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기온 차이는 농작물 성장과 인간 활동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며 기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우려됩니다. 6월 들어 정체전선은 북쪽으로 조금씩 상승했으나 북쪽의 찬 기단 세력이 강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전선을 밀어 올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서히 세력을 확장하면서 전선을 다시 북쪽으로 밀어 올리기 시작했고 한반도 쪽으로 확장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체전선은 단순한 북상만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진동 현상을 반복해 대기 불안정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진동은 불규칙한 강수 패턴과 함께 국지성 호우, 소나기 발생을 유발해 농업과 일상생활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6월 말에는 지상 기온이 매우 높아져 상공에 약간의 한기가 섞이기만 해도 대기 불안정이 심화되어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잦았습니다. 특히 소나기는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오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불규칙한 강수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기상 예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져 피해 예방과 대응에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는 2개의 열대요란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마샬제도 부근에 위치한 95W와 필리핀 동쪽 해역에 위치한 96W가 그것이며 이들은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 두 열대요란의 예상 경로는 서로 다르게 벌어져 있어 남쪽 대만부터 북쪽 홋카이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이들의 최종 경로를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며 스파게티 다이아그램과 말미잘 다이아그램이라 불리는 다중경로 예측 모델 또한 열흘 뒤 도달점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대 저기압의 이동 경로가 바다 수온, 대기 흐름, 주변 기압계의 변화 등 복합 요인의 영향을 받아 매우 가변적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기상 변화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필리핀은 단위 면적당 태풍 상륙 빈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기상예보 시스템 APS,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포어캐스팅 시스템 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대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학습하며 미래의 기상 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슈퍼컴퓨터 기반 물리 모델이 수시간씩 계산하는 데 비해 AI는 단 몇 초 만에 결과를 도출해내 기상 예보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열대 저기압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AI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전선의 움직임도 인공지능 시스템의 도움으로 더욱 세밀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드물게 장마전선이 필리핀을 관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마샬제도 부근이 등압선 분포가 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분석은 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며 국민 안전과 재해 예방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AI 기술과 빅데이터, 위성 관측 자료가 융합되어 기상 예보의 신속성과 정밀도가 더욱 향상될 전망입니다. 현재 일본 남쪽 해역과 tonkin만 부근에서는 태풍이 어느 경로를 선택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관측에서는 태풍이 북서진하여 한반도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7월 10일경을 전후로 태풍의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상당국과 국민 모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열대요란과 태풍이 어디로 향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측과 정밀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태풍 명명 역시 각국이 제출한 이름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제출한 메칼라는 베트남 산맥을 의미하며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이름은 열대지방에 분포하는 나무 이름에서 유래하는 등 각국 자연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태풍 명명 체계는 국제적인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결국 태풍과 열대요란의 발생, 이동,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신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각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변화무쌍한 기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상 예보의 정밀도 향상과 국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비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상반기의 기상 현상은 다가오는 여름과 가을 태풍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재해 예방과 대응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